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잠깐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러 왔는데 오늘 수업을 하고 지금 바로 이동을 했거든요. 조금 드는 생각이 있어서 이 내용을 조금 찍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카메라를 일단 켰습니다. 과학을 가르치면서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과학을 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되나요? 혹은 선생님, 우리 아이는 수학을 너무 싫어하는데 과학을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과학을 하려면 수학 선행을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과학과 수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필요하죠. 과학을 하다 보면은 수학이 필요하고, 또 수학을 잘하면 그만큼 과학을 하는데 조금 더 유리한 고점도 있어요. 하지만 초등과학에서 우리가 과학을 배우는 목적은 수학적인 테크닉을 가지고 뭔가 이론을 풀어낸다거나 계산해서 답을 찾는 게 아니고요. 자연현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그 안에서의 논리적인 관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정성적인 문제들을 더 다루는 게 목적이거든요. 수학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말 과학을 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특히 저는 이제 수학적인 테크닉을 요하는 문제풀이 과학을 가르치진 않잖아요. 저는 아이들하고 질문하고 그 질문의 답을 같이 협업해서 토론을 해서 찾아가고 그 과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제 수업에서 일단 수학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논리력입니다. 논리력. 논리력이 안 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과학을 하면서 논리력을 키워가는 게 수업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논리력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어라는 문장 속에서 그 문장에서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캐치해낼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질문에서의 요지를 파악하는 정도? 그러니까 약간 문해력에 가까운 논리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식물은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잎으로 물과 양분이 가는 통로를 막는다라는 내용이 책에 나오거든요. 가을이 되면 단풍이 생기고 겨울에 잎이 떨어지는 이유가 식물들이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잎으로 가는 물이 다니는 길과 양분이 다니는 길을 막아서 저절로 잎이 떨어지게 만든다, 혹은 색깔이 변하게 만든다라는 내용인데, 그 이유가 이제 겨울에 잎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잎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막는 거잖아요. 그게 식물이 겨울을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 겨울을 준비하는 것과 잎으로 물과 양분을 보내지 않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죠? 라는 질문을 했어요.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겨울이 되면 잎이 저 잘 살 수 있게 양분을 공급해주면 되지 않나. 근데 왜 굳이 양분을 주지 않아서 잎을 떨어뜨리는 걸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해보려고 같이 질문을 공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이 그럴 것 같아요.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겨울에 잎이 떨어지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왜 식물은 겨울에 잎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잎에게 물과 양분을 주지 않느냐거든요. 근데 이제 답을 한 친구들은 그치, 잎에 물과 영양을 주지 않는 게 맞아. 왜? 겨울에 잎이 떨어지니까. 질문의 요지는 왜 잎이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물과 양분을 주지 않는데 라는 건데, 겨울에는 잎이 떨어지니까 물과 양분을 주지 않는 게 맞아 라고 하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조금 어렵잖아요. 이거는 과학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보고 거기에서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를 파악하는 능력, 이거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고 문해력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논리가 많이 안 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초등학교 한 고학년인데 이런 논리가 잡혀 있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고, 그럴 경우에 저는 과학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거, 혹은 과학
문해력과 함께 병행해서 계속 키워나가야 하는 것은 아이들의 문해력이라고 봐요. 그래서 문장을 읽고 내가 원인과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겨울, 가을을 준비하기 위해서 잎을 일부러 떨어뜨리기 위해서 물과 양분을 차단한다. 이 내용이 이해가 돼야 다음으로 근데 왜 굳이 겨울이 되면 잎을 떨어뜨려야 하는데?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과학을 잘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모든 학문이 마찬가지예요. 배움을 잘하기 위해서 논리력을 키워주는 거, 그것도 글을 읽고 그 속에서 문해력과 함께 논리력을 키워주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모국어 사용 능력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호기심이 되게 많잖아요. 팔이 너무 아파서 조금 바꿀게요. 차에서 갑자기 찍다 보니까 삼각대가 없어가지고 팔이 너무 아프네요.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은 과학을 되게 좋아해요.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진짜 중요한 것은 한글책, 그냥 이야기책을 많이 읽어서 아이들이 그 이야기의 전개, 플롯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속에서 호기심일 수 있는 질문들을 많이 모아놓는 거? 사실 아이들이 하는 질문 중에 우리가 답을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아이들의 사고력이 그까지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답을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무언가를 관찰하고 질문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질문이 나오기 위해서는 자연이나 주변 환경을 관찰해 봐야 되고요. 관찰 속에서 질문이 나오던가 혹은 텍스트를 읽고 이 텍스트 내용에서 질문을 캐치해내는 능력을 키우는 거,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질문을 발견하는 능력과 그리고 문해력. 이 문해력은 꼭 과학 비문학 지문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과학 지문을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이야기를 많이 읽고 그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플롯, 맥락,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능력이 나중에 이제 수학, 과학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 그렇게 사고력, 논리력을 키워나가고 나서 중학교 이후에 이제 정말 수학적인 테크닉을 요하는 부분들을 채워줘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과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수학이 아니고 문해력이에요. 문해력, 논리력이 되는 아이들은요, 훨씬 더 빠르게 꽃 피울 수가 있습니다.